네, 안녕하세요. 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송나영입니다. 네, 박한용 대표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저도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업이 발표될 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좀 살펴봤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처음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앞에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런 단어를 좀 쓰셨는데 뭐 도움이란 말, 뭐 배려란 말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실은 이제 정차적으로 주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아예 타고난 천부적인 권리로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혜적인 단어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거 지원이라는 거를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러한 포인트에서 지금 이 비주택 사업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비주택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 이제 비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보셨던 이제 기존의 어떤 주거복지 체계라고 하는 전달 체계에서 항상 아까 이길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는 항상 그 비효율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정보를 모르고 접근성이 너무 멀고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비주택 사업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제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주의가 아니라 미리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밀착 지원을 통해서 상향을 돕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거복지 전달체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으로서 이 사업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여전히 몇 가지 좀 논의거리들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까 여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금 그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거복지 실천 경험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 비주택 상향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를 보시면 아시겠고 이제 1차 사업을 그러니까 참여를 했었던 지자체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 지역의 인프라와 경험과 그다음에 실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 지역의 어떤 인프라나 경험은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게다가 비주택의 양산이나 비주택 거주자들의 특성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작을 도시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국 단위로 우리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비주택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먼저 이제 점검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비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시원에서 저희가 이주를 시켜드려요. 하지만 거기에 또 빈 공간이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살겠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택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가 주거 상향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천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비주택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이 아닌 곳, 살 수 없는 곳, 집이 아닌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이 아닌 곳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이제 받는 그러한 어떤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반드시 같이 뒤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주거권 보장과 함께 이제 주거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과 이제 더불어서 비주택 사업 전달 체계 오늘 또 사례 관리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마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은 한 사람이 이주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주면은 당연히 가야지. 그거를 뭘 그렇게 고민을 하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사 한번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기존의 어떤 복지 체계로부터 여러 번의 거절과 실패의 경험이 누적된 주거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특히나 거부감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굉장히 밀착 지원과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주거복지 전달 체계와 그다음에 정보들을 옆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밀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 주체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거 욕구뿐만 아니라 실은 이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비주택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욕구들과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의 문제,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연계를 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실은 이 사업의 성패가 갈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거복지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운영 주체는 결국은 지역과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대상자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실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고 실은 이제 주거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새롭게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긴 하지만 이미 이러한 역할들을 그전에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대상들이 좀 늘어나고 어떤 예산이 이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역량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좀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과정과 어떤 그 밀착 지원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됐을 때 누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네트워크 자체도 실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욕구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복지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토부 혼자 하지 마시고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이제 다른 복지 영역들과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시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실은 이 우리가 이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좀 비효율성이나 아니면 역할의 중복 이런 것들이 실은 그 그림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역할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와 그다음에 서포트를 하는 어떤 주체들의 어떤 그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8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